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어떤 기사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샘 알트먼을 고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죠. 이미 몇 년 전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도 모두 처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인가요? 네,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 이 빅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유명한 CEO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이 서로 소송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저희는 연휴 기간 중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왜 그런가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는요, 오픈 AI를 공동 창립한 멤버입니다. 사실 샘 알트먼이야 계속해서 알려져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창업했다라는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 둘의 창업의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오픈 AI를 설립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두려움 때문에 이 기업을 창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요. 지난해부터 워낙 각광받고는 있지만 원래부터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같은 오래된 영화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인류가 결국에는 기계에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드러난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이야기됐었던 이러한 부분이 올해 들어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이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 그리고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지만요. 지난해만 해도 인공지능의 발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특히 오픈 AI가 주도하고 있는 챗GPT 열풍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배경도 살펴보면 재미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먼과 2015년에 오픈 AI를 창립했을 때 그때만 해도 비영리 단체로서 이 오픈 AI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어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 달리 운영이 영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2018년도에 이 오픈 AI로부터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사실상 정리되다시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오픈 AI가 어떻게 처음의 취지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론 머스크는 이 오픈 AI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너무 영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해 온 바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픈 AI의 성장세 그리고 AI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보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6년이나 지났었던 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떠난 이후의 이 행보가 결국에는 2024년도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다가 이 오픈 AI가 처음에 설립 취지, 즉 비영리적 목적 그리고 AI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실상 사기업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활용했다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둘의 소송은요, 법적인 승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연 이러한 철학적 문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두 대표적 CEO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치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샘 알트먼이 이를 의식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경계 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사실상 본인도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중성이다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시점, 인공지능의 이러한 질주 속에서 이를 견제하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송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지에서 이제는 앙숙이 된 이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소식이었고요. 향후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의 소식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AI 수혜주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이 AI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바로 오늘 살펴볼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자, 장전에 주가가 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 지금 오늘 살펴볼 이 S&P 500 신규 편입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오픈 AI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자, 오픈 AI는 아직까지 비상장 기업이고요. 엔비디아는 상장 기업으로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수혜주 또는 인공지능의 수혜주, 숨어있는 진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바로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 제조사입니다. 결국엔 반도체 칩을 여러 개 모아서요, 이를 바탕으로 서버를 만들고 이 서버가 이를 모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주로 활용해서 서버를 만든다라는 측면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주로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받아 왔던 기업이죠. 젠슨왕 관련주다. 젠슨왕이 언급만 하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서 워낙 관심을 많이 모았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결국에는 이 큰 일을 이뤄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나온 소식인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S&P죠. S&P의 500 지수라고 불리는 주요 500대 기업 지수에 이 슈퍼마이크로가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편입되는 시점은요, 바로 18일부터입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류 판매 기업 데커 아웃도어와 함께 이번에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기존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도 빠져나가는 기업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 기업이 월풀이라고 합니다. 자, 월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이 가전 기업인데요. 이 가전 기업에 대한 이 선호도가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측면에서 S&P 500 지수의 흐름 자체도 좀 흥미롭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 달에 주가가 40달러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주가가 905달러에 마감하면서 시장에서 워낙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금방 프리마켓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15%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1000달러가 넘어선 104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2년여 사이에 주가가 250%가량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크게 주가가 오른 기업이 엔비디아가 아니고 슈퍼마이크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재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 역시 슈퍼마이크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과연 투자 시점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초지만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 여력은 남아있는 상황. 과연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슈퍼마이크로의 S&P 500 편입 소식 그리고 AI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IPO 소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레딧이라는 소셜 미디어 업체인데요. 자, 미국에서 하루에만 7천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주식 토론방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IPO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들 볼까요? 네, IPO 소식은 요즘에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유럽 기업, 미국 기업들도 조심스럽게 IPO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 바로 레딧입니다. 4년여 만에 SNS 관련 기업이 상장에 나설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SNS 잘 알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지금은 또다시 트위터, X라고 불리는 이 기업 같은 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SNS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딧인데요. 성격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에는요, 게시물을 올리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다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뭐 국내에는 DC 인사이드 같이 게시판이나 여러 주제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글이 공감되거나 올라오는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역시나 엄청 큽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일일 순 방문자 수가 무려 7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평가받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65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8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라는 추진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가격은요, 31에서 34달러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 좀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밈 주식으로 대표되는 게임스탑이나 여러 AMC와 같은 기업들의 뉴스일 때 계속해서 이 레딧에서 그 뉴스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레딧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여러 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을 전달하면서 기업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 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레딧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개미들의 성지인 레딧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상장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4년 만에 SNS의 IPO 추진입니다.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상장한 기업은요,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인데요. 핀터레스트도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언급이 되는 경우가 적긴 한 것 같습니다. 과연 레딧이 제2의 X가 될지, 인스타그램이 될지 또는 이런 핀터레스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를 살펴보면요.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이라는 겁니다.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요, 레딧의 주식을 8.7% 정도 가지고 있는데 목표를 하고 있는 주가대로 상장이 된다면 그 지분 가치가 4억 달러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도 크게 인기를 모았던 샘 알트만이 투자에서도 과연 빛이 날지 레딧의 상장 소식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 기사였고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기사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